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발표를 드릴 GT1의 이동우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가처 산업이니 데이터가 석유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관심 많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보다는 그 전부터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은 많았는데 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뭔가를 활용하려는 고민들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활용보다는 통합적인 내용에 좀 더 기술적인 발달도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많이 이제 알려졌고 많이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은 활용으로 진화하는 중이고요. 요즘은 최근에는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같이 컴바인 시켜서 현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그런 식으로 분석들도 전문화된 인력이 아니라 누구나 다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면 비즈니스 담당자가 결국은 데이터 담당자들이거든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이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활용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면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서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GDPR 같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이터고 이런 것들을 쭉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흐름 관리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환경들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들을 단순히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시스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이제 흘러 들어오고 배치해서 주로 이제 예전 빅데이터 시스템들은 배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죠. 지금은 속도 개체인데 빨리 처리, 실시간 처리라든가 이런 쪽의 이슈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쪽 이런 걸 합쳐가지고 람다 개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주 크게 저장하는 요즘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저장된 공간,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은 분리가 됐든 어쨌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저장된 공간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레이크예요. 이렇게 다 합쳐서 오픈소스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비정형이고 정형이고 이런 데이터를 다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 혹은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그래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데이터 기반에 계시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녹록하지가 않죠. 우리는 빨리 속도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특히 이제 비즈니스 담당자가 IT 담당자 데이터를 좀 알아주세요. 이 데이터가 필요해 하면 일주일 뒤에 오고 이미 비즈니스는 끝났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런 속도를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속도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에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 이거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셀프 서비스, 어널리틱스, 셀프 서비스 BI 그래서 비즈니스 담당자가 자기 데이터를 직접 보고 직접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IT 담당자는 그냥 IT를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어떤 인력, 시스템, 인프라 정도의 사람들이고 실제 자기 비즈니스 담당자가 만든 데이터를 비즈니스 담당자가 결국 자기가 꺼내서 쓰고 보고 쓰고 하려면 이 IT의 그 복잡한 구조들을 알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의 필요성과 셀프 서비스의 필요성들이 지금 많은 비즈니스에서 많은 기업에서 요구가 되고 있고 그것들을 준비하려고 그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다 보니 이 앞에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속도, 셀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데이터 리니지라는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오토매틱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당연히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나씩 할 수 없는 이제 시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 퀄리티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 어널리틱스나 셀프 서비스 BI 같은 분석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고 특히 스트럭처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DBMS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부르면 보통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가 100이라고 봤을 때 DBMS 거기에 이제 이메일이나 회사 쓰는 모든 문서를 포함해서 100이라고 봤을 때 스트럭처드 데이터, DBMS 들어가는 데이터는 30% 미만. 그리고 DBMS 중에서도 실제는 우리가 정말로 중심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또 30% 미만. 즉 회사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약 10% 내외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라든가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들을 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스테믹하게 돌아야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면 저기 이제 그 스트럭처 데이터 옛날 그 정형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제 굿데이터, 더티 데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굿데이터. 그다음에 좀 미싱이 있거나 아웃라이어가 있거나 뭐 잘못 들어온 데이터들을 미싱 데이터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이제 안정형이니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되고 혹은 회사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다크 데이터에 관심이 있게 이제 지금 시대가 흘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굿데이터 가지고는 아이디어들을 다 뽑아서 써먹을 만큼 다 써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굿데이터의 관심보다는 지금은 이 두 개를 묶은 배드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드데이터가 뭐냐면 더티 데이터, 그나마 관리되지만 품질적인 이슈가 있는 데이터, 다크 데이터, 아예 어디 있는지 다크 데이터에 또 정의를 있습니다. 분명히 시스템 어딘가 있어요. 우리 파일들도 저장하고 뭐 이메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로그 파일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시스템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가는데 활용하지 않거나 왜냐면 그 데이터가 뭔지 모르니까 중요도나 이런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액세스하지도 않고 이제 버리게 되는 혹은 어딘가에 관리되는 굉장히 크게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놓긴 하지만 잘 안 쓰죠. 왜냐면 맨날 알던 데이터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조금씩 발라내서 조금씩 이제 데이터를 찾아내서 쓰긴 하는데 근데 지금의 관심들은 이 굿데이터로는 이미 연구할 만큼 연구했고 저걸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할 만큼 연구해서 관심은 다크데이터인데 이 다크데이터를 잘 발라내서 굿데이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현재 빅데이터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들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던 데이터의 추적성, 횡으로는 데이터의 추적성이 있어서 앞에서부터 활용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을 알아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 위쪽이 비즈니스 유저라면 아래쪽은 이제 테크니컬한 메타데이터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유저가 자기 용어로 비즈니스 용어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그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지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제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에도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고 이제 셀프 서비스 BI 툴이나 셀프 서비스 어널리틱스를 만드시는 회사들은 이 앞단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하게 되죠. 테이블을 읽어드리면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작업들은 그쪽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 횡으로도 그다음에 위아래로 종으로도 이런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당연히 조직에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트래킹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품질이 확보가 돼야 되고 메타데이터로 모든 것들이 관리가
이쪽은 인프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포탈. 이렇게 되면 앞서 봤던 다크 데이터가 줄어들고 이제 굿 데이터로, 관리되는 데이터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들을 시스템하게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나면 정말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셀프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가 뭐 GDPR이나 바젤트나 이런 비즈니스 어떤 것들을 응대할 수 있는, 여기 다 펑션처럼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갖추어지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대한 저희 회사의 노력 혹은 요즘의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GT1이라는 회사는 거버넌스 앤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래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체계로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데이터 스토어드십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카탈로그를 할 수 있는 메타 카탈로그라는 제품, 데이터 추적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호프라는 제품, 기본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비트마이너,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메타마이너, 이런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이렇게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적인 것들은 좀 말고요. 오늘 최근에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영역들, 그리고 데이터 포크, 데이터 추적의 흐름에 관련된 영역들, 그리고 이제 빅큐마이너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정형 말고 비정형에 대해서, 비정형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좀 GT1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제품의 어떤 상세 내용보다는 이런 트렌드들이 현재 고객들이 많이들 원하는 거고, 그런 니즈들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더 알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설명이 어차피 나중에 들어와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흐름, 카탈로그, 품질, 비정형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카탈로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구조들을 현재까지 IT 시스템은 요 아래쪽 영역을 IT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표준 영어라든가 표준 사전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링하고 그 테이블에 관리하고 모델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게 이제 테크니컬 메타의 영역이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 품질을 하기 위해서 품질을 측정을 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 흐름 정보들을 관리하게 되는 데이터 계보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횡으로는 연결이 되고요. 지금 이제 부족하게 된 부분이 이 윗부분, 특히 비즈니스 유저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서칭, 우리 구글 서칭처럼 이렇게 서칭을 했을 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줄 수 있는 UI, 혹은 그런 내비게이션 맵, 이런 그다음에 그걸 쓸 수 있는 AP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API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글로서리라고 해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다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I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많은 컨설팅 능력이 투입이 돼서 이런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 글로서리 및 데이터 흐름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규약, 업무 사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밑 영역이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영역. 실제 데이터 카탈로그 영역은 요 전체를 다 아우르게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것들이 니즈가 되고요. 그랬을 때 제품적으로 봤을 때는, 혹은 분류로 좀 봤을 때는 요 윗영역이 데이터 비즈니스 글로서리랑 비즈니스 UI 이런 부분들을 마크해 주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 영역이고요. 이쪽은 테크니컬 메타, 메타 시스템 이런 영역이고요.
데이터 계획 품질. 그다음에 요즘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들, 품질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횡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런 구조에서 저희 회사, 저희 GT원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위쪽 이런 비즈니스를 해주는 게 메타 카탈로그.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자연어 데이터들이잖아요. 자연어 데이터들을 그렇게 비즈니스 글로서리를 만들려면 자연어 처리라든가 어떤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메타놈이라는 분석 도구가 있고요. 자연어 분석 도구가 있고 이쪽 테크니컬 메타를 관리해주는 메타마이너, 그 다음에 이런 품질을 담당해주는 DQ마이너 중에서도 비정형 쪽을 담당해주는 DQ마이너 for AI 데이터, DQ마이너 for 이미지, DQ마이너 for IoT. 그거는 비정형들은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품 분들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갖거나 했을 때 DC마이너 같은 제품들, 그 다음에 데이터 계획을 관리해주는 데이터복 이렇게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크니컬한 어떤 메타데이터들이 이제 테이블, 엔티티,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정보들, 이런 횡으로 가진 흐름 정보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구글 같이 이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기반이라든가 제목 태그 설명들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걸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엮여져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조회가 되는 형태를 가지는 게 이제 실제는 카탈로그 제품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색창 정도의 레벨 정도뿐이 안 보여요. 뒷단에서 매칭을 하는 작업들이 훨씬 힘들고 검색 자체는 그냥 검색해서 리스트가 나오면 눌러서 그 세부 정보 보고 파일필 정보 보고 그다음에 원하면 그 시스템에서 이제 시스템 이관이 돼서 그 시스템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DB에 직접 가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화면밖에 없고요. 이제 백단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검색을 한다고 했지만 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간에 전부 다 태깅이라든가 저희 시뮬러리티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뭘 검색하면 같은 것들을 찾아줄 것인가. 실제는 또 찾아줄 때도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 부서별로 다르게 쓰고 그러면 이 사람이 로그인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부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똑같은 정보지만 좀 더 가까운 쪽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혹은 테이블들을 먼저 리스트업 해주는 이런 것들도 백단에서 같이 작업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분석 기능을 통해서 시뮬레이티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작업을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작업을 또 하게 되려면 이런 이제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맵은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하고 매핑을 하고 테크니컬 메타에 있는 정보들 추출해서 서로 매핑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컨설팅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게 말이죠. 컨설팅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작업들. 그래서 카탈로그 구성 같은 건 전사에 한꺼번에 이렇게 구성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너무 이제 일이 많고요. 한 파트별로 어떤 업무를 좀 정해서 카탈로그 시키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화면들 필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관련 용어들이 클라우드로 나온다든가 그런데 용어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맵으로 자꾸 하이로피컬하게 내려가서 결국은 테크니컬 메타까지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제품들이고요. 실제 거의 많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카탈로그는 이쪽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I 부분에 어떤 특화된 내용들밖에 없어서요. 아마 오늘 저희 밖에 가면 저희 회사도 이런 UI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는 화면들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흐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흐름 관리는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딱 한 컬럼을 봤는데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수치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를 다 궁금한 거죠. 비즈니스, 그러니까 분석을 했던 그걸 만들어줬던 쿼리 혹은 그걸 개발했던 사람 외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담당자가 그러면 이 항목이 어디로 왔는지 역추적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매핑서 같은 걸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문서 열어서 이거 보다가 또 저 앞 문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가장 큰 문제는 저게 현행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보고서 한번 만들었다고 하면 좀 더 며칠, 뭐 한두 달 뒤에 다시 보고서를 대비를 했을 때 그럼 보고서를 고쳤을 때 그때는 설계 문서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옛날 문서, 실제 있는 문서들은 옛날 문서가 되고 그 주기적으로 계속 그걸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사람이 하게 되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흐름 관리들이 시스테믹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다양한 리소스를 ETL이라든가 DBMS, SQL, 굉장히 다양한 SQL이라든가 ETL들 혹은 심지어는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파싱을 해서 연결 정보를 계속 맞춰주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네, 그럴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쓰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그런 외국 기관과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조건 때문에 특히 유럽은 지금 GDPR이 안 되면 매출의 3%가 벌금으로 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다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또 금융권 같은 경우는 바젤 3 같은 것들을 안 지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번씩 요구를 합니다. 이 데이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순간 IT에서 갑자기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런 흐름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서로 쭉쭉 뽑아서 드리면 되겠죠. 이런 그 흐름 관리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면 특히 큰 기관이면 큰 기관일수록 점점 더 흐름 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보는 그림입니다. 그냥 앞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처리, 가공, 데이터 시각화까지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흐름 관리 솔루션, 데이터 호크라는 솔루션을 다 가져와서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언어 컴파일, 컴퓨터 언어들을 컴파일해서 파싱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SQL 같은 것도 다 파싱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 리니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시화하는 작업들을 이 데이터 호크라는 제품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나 메타나 이런 것들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이런 기술들, 정밀 분석 기술, 단순히 이런 흐름 관리를 할 때 매칭을 해보면 컬럼명이 각 시스템마다 똑같은 컬럼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 어떻게 파싱을 할 건지, 어떻게 이제 매핑을 할 건지를 찾아주는 어떤 이제 특허로 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있는 함수라든가 변수라든가 얘네들이 테이블에 어떤 컬럼과 같이 연결했었는지 이런 걸 파싱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제 타겟 컬럼에서 이제 산출될 때까지 이제 그런 룰들을 등록하고 중간에서 그 가는 관계를 클릭해 보면 그 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A 테이블에서 얼마만큼 데이터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고 B 테이블에서 얼마만큼 조건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뭉쳐서 C 테이블에 D 컬럼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규칙으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100%는 있을 수 없고요.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동화해서 그것들 파싱해서 찾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출할 때도 양방향, 앞에서 전방향으로 탐색을 할 수도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그다음 앞에서 뒤로 역방향으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언어들 자동화된 자동 분석할 수 있는 80여 종의 언어랑 DBMS들 다 분석하고 특히나 빅데이터에 쓰고 있는 타이브라든가 레드시프트라든가 이런 랭귀지별로도 다들 파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책자에는 저희 사례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설명만 있고 사례들은 저희가 공개 책자로 나가게 좀 돼서 사례들은 발표 때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분석 대상 시스템입니다. 앞에 이제 하나의 DB가 하나 있고 ETL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통합 DB로 왔다가 다시 ETL2를 통해서 ETL-B를 통해서 BW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고 또 이 A 테이블에 있는 거를 자바 배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B로 넘어갔다가 다시 얘는 통합 DB로 갔다가 뭐 나이파이 같은 걸 써서 뭐 CCDB로 간다든가 기준 테이블로 모은다든가 다시 ETL-B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면 ETL 자체에서 흐르는 정도는 ETL2에서 제공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젝트 시간 아끼기 위해서 ETL로 일일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SQL을 막 박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SQL 파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서는 자바로 배치를 돌렸으니까 이 테이블로 갈 때 자바 파싱을 해야 됩니다. 자바 파싱을 해서 요 AAA 테이블에 있는 AAA DB에 있는 A 테이블의 A 컬럼이 BBB DB에 있는 B 테이블의 B 컬럼을 갖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DB로 가는 당연히 ETL 작업, 여기도 이제 배치로 작업했겠죠. 이런 과정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 손으로 일일이 등록하는 거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 들어있는 소스, SQL, ETL 정보 이거 전부 다 저희가 받아냅니다. 받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파싱을 하게 됩니다. 하는 순서는 처음에 이제 소스들,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먼저 저희 수집을 하게 되고요. 또 수집을 한 것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파싱 기술을 가지고 언어 랭귀지를 랭귀지를 파싱하고 SQL은 SQL을 파싱을 하고 그런 파싱을 해서 그런 변수들이라든가 전역 변수라든가 이걸 다 찾아내서 테이블하고 매칭하는 작업, 흐름하는 작업들을 이제 흐름 정보들을 우선은 만들어내고요. 여기서도 이제 해야 되는 체크하는 리포트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A 태브 ADB랑 A-DB로 갔는데 크기가 다르다든가, 뭐 타입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이 부분은 메타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메타 시스템은 내가 A와 B를 정확히 매칭을 시켜줘야 두 개가 같는지를 체크해 주지만 얘는 어쨌든 소스로 움직였든 뭐로 움직였든 소스와 타겟에 대한 비교 보고서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소스 자바에서는 A 테이블에 A 컬럼이라고 썼으면 여기도 A 테이블이고 여기도 A 테이블이고 여기도 A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어느 DB에 있는 A 테이블을 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직접으로 하게 되면 일일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보고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돌아왔는지 체크를 해서 그런 DB들을 앞단에다가 태깅해서 붙여줘서 찾아내주는 작업을 시스템ik하게 매칭하는 작업을 데이터 호크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못 찾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엔지니어 등록하는 화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매뉴얼하게 좀 애들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이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서 그 똑같은 테이블명이지만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 타겟이 아닌 DB들도 가상으로 등록을 시켜서 걔네들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배치 주기가 좀 다른 것들. 그래서 실제는 이런 작업들이 이게 시스템ik하게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프로그램이나 DB 컬럼이나 테이블은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전체 데이터 입수부터 보고서 보이는 이 모든 과정들에 있는 모든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변했을 때 계속 업데이트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되는 주기에 따라서 계속 소스들을 계속 다시 업데이트를 받고 파싱을 다시 하고 다시 그 히스토리 정보들을 업데이트해주는 작업들을 계속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ik하게 데이터 흐름을 관리해줄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흐름 관리는 굉장히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 요구를 많이 받게 되고요. 분석을 자동화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프로젝트 할 때부터 자동화 이런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거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제 관리, 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뭐 외국 자료도 다 이렇게 썼죠. 20%의 스트럭처 데이터, 80%의 뭐 스트럭처 데이터, 뭐 휴먼 파일들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는 당연히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데이터 품질 시장은 국가주도 데이터 품질 시장입니다. 처음에 정형 데이터도 역시나 국가에서 좀 많은 프로젝트를 열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비정형 데이터 품질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없고 좀 국내에서 작년부터 각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는 프로젝트들이 작년, 올해, 내년에서 한 몇 년간 계속 행안부 주도하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비정형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표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업계에서도 좀 활용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표준은 없고요. 그것들을 각 업체들이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비정형 데이터 품질적인 관점입니다. 내용이고요. 이쪽 이렇게 데이터 뭐 자연언니, 비전, 뭐 헬스케어, 교통물리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목적이고 데이터의 큰 분류겠죠. 여기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가 뭐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동영상도 있을 수 있고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러니까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선명도라든가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의미 단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단어, 파일들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미지에 뭐 왜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들, 그걸 이제 저희는 객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일들,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명, 이미지의 저장 정보, 프레임 수, 파일 형식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AI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적입니다. 이미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의 특성과 거기다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 3D 큐보이드, 혹은 폴리곤으로 그린다든가 아니면 텍스트 추출이라든가 음성 태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에 좀 맞춰서 되어 있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품질을 비정형에 대한 어떤 관리들은 요 앞쪽 두 파트가 연결되어 있고요. AI 학습용으로 봤을 때는 뒤쪽 두 파트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품질 연구들을 이제 비정형 쪽에 좀 맞춰서 했고요. 저희 이제 앞서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흐름 관리 이걸 다 아우르는 메타 카탈로그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정형이니까 이미지 제가 이제 모든 비정형에 대한 그 품질 점검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기술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이미지 자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해 본다든가,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들, 시계열 데이터들, 템포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센서 데이터는 기준 자체도 품질에 대한 기준, 데이터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것들도 기준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 그 다음에 AI 학습용 데이터, 이미지에 태깅, 바운딩 박스를 하거나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3D 큐보이드를 만들거나 했을 때 걔네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노력들을, 품질들을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할 건가에 대한 노력들을 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비정형을 잡고 이제 각 파트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각 비정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정형 데이터는 저희가 테이블라 데이터 형태로 이게 이제 수치형인지 문자형인지 이 정도만 구분하고 품질 관리를 했는데, 비정형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하게 되고 이제 상당 내용은 이미지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반영해서 이런 품질 지표들을 따로 만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객체가 정말 유일한지, 이미지 중복성 같은 것들 어느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검사하고 메타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의미, 이 안에 있는
그 원본 이미지에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주파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비행기가 한 개가 있는데 이 전체 이미지 중에 비행기가 저 정도 있는 게 이미지로서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은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데이터 자체를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 데이터 상품을 기반으로 한 품질 보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한 장 샀는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를 어떻게 판별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어. 그 다음에 주제 정확성이라서 좀 뭐 이미지를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샀는데 음식이란 사진이 없을 경우 이게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뭐 이미지 한 장, 두 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단체로 삽니다. 뭐 만장, 뭐 10만 장 단위로 데이터를 사게 되는데 샀는데 그 안에 내가 10만 장 다 열어보고 거기 음식 사진이 다 있는지 피딩이 정확히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딥러닝의 어떤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찾아준다든지 효율성, 충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걸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이미지 데이터 품질 점검들을 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어야 비정형들도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 쌓인 데이터가 과연 쓸만한 데이터인지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좀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품질은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볼 건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현재로서는 지금 다 연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센서 데이터 같은 치계열성의 데이터들은 기존에 또 역시나 가지고 있던 데이터 품질이 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됩니다. 특히나 치계열, 이게 뭐 반정형 데이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쪽에 가장 큰 문제는 대용량 데이터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공장에 센서 데이터가 뭐 3,000개, 5,000개씩 실시간으로 1초 단위, 2초 단위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실시간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럼 그 데이터를 쌓아놓긴 하는데 수십 테라로 쌓아놓긴 하는데 정말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하드웨어에다가 쌓기만 합니다. 쌓기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시간적으로 체크를 해서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만든 게 DQ-4 I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거를 점검을 할 때 얘네들은 이제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센서 데이터 수집된 걸 가지고 얼마나 잘 들어왔는지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부분이고 프로파일링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뭐 3,000개, 5,000개, 심한 데는 2만 개, 3만 개 센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센서 자체가 가지는 어떤 품질 특성들이 있습니다. 스트림 데이터, 센서라고 보기보다는 타임이란 데이터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지표들을, 품질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특허를 냈고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ISO 8210 버전으로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일 센서에 대해서, 그다음에 멀티 센서에 대해서 어떤 그 특성들을 품질 지표로 만들고 그런 걸 이용해서 역시나 센서 데이터 개별별로 품질 점수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올해 190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아니면 개방 사업들이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표준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올해 이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품질 표준 가이드가 나와서 백지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그다음에 구문이 정확한지, 실제 패깅을 잘했는지, 의미 정확성, 그다음에 AI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학습이 잘 되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국가에서 이제 표준을 올해 만들어냈고요. 올해 또 그 표준조차 표준이라기보다는 가이드를 만들어냈고 그 가이드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특허를 또 하나 냈는데 오류를 측정하는 거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를 5,000장 중에 한 3%를 저희가 봐가지고 품질 점수가 95점뿐이 안 돼. 그 97점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다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오류가 있을 만한 이미지를 추정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로 어떤 이미지가 가장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줘서 걔네들부터 수정을 하면 높은 확률로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하고 특허를 해서 솔루션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개체들이 어떻게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목표 대비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면 보통 JSON으로 구문을 만들게 되는데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미지 이거 태깅들이 잘 되는지 일일이 다 검사를 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알고리즘들도 학습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가 어느 수준의 학습률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역시나 품질 보고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런 관심들이 현장에서 많은 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도 요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 품질이나 뭐 데이터 아까 호크라든가 데이터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참 생각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고 싶지만 들어가는 에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크게 설계를 하지만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 비용을 감안해서 한 특별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구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연 이걸 어디다 쓸 건지 해결의 좀 초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 해결 초점을 가지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즘 데이터는 IT의 인프라가 아니라 데이터 오너들의 활용 능력, 결국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근데 결국은 이런 거 다 하려면 이렇게 시스템 기반의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같이 이제 어울리는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품질,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앤드류 융 교수가 데이터 센트릭이라, 앤드류 융 교수는 AI 쪽에 유명한 교수입니다.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교수 중에 한 분인데, 작년부터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보다 데이터 품질을 올리는 게 훨씬 전체적인 비즈니스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 이제 강연들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만큼 비정형 데이터에 관심들도 품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스테믹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데이터 거버넌스를 시스테믹하게 관리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